실적 발표 후에 외국인이 매집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일자별 코스피 지수의 주체별 순매수 추이입니다. 지난주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죠. 주간 기준 외국인의 순매수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간 급등했던 환율이 일단 좀 안정화되었습니다. 5월 12일 기준 거의 1,300원을 돌파할 분위기였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고 달러 지수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고요. 자, 두 번째, 5월 중순이 실적 발표 마감일이었습니다. 즉, 이 실적 발표가 마감되자마자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과연 최근 일주일간 어떤 종목을 샀는지, 실적 발표 후에 외국인이 매집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 들어서 S&P 500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18.6% 하락했어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7%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서 성과만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S&P 500 대비 한 7%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비교를 한다면 거의 비슷하겠죠. 자, 근데 코스피가 이 S&P 500에 비해서 최근에 앞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정확하게 한 4월 말부터, 그때부터 코스피 지수가 S&P 500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실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S&P 500 기업들,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불투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나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특히나 많이 좀 빠졌었죠. 이유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코스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예상 EPS, 예상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인데요. 12개월 포워드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1년간 상장사들이 벌어들일 이익을 뜻합니다. 2022년도 아니고 2023년도 아니고 왜 하필 지금으로부터 1년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컨센서스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 바로 12개월 포워드 EPS입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부터 올라갔냐? 바로 4월 초부터.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4월부터가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근데 이렇게 4월부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EPS가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은 뭐냐면은 1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올해 연간 실적 역시 개선될 수가 있겠네. 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과연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섹터들입니다. 자,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주식들을 특히나 많이 샀습니다. 참고로 여기 순매수 상위 기준은 무엇이냐면 종목 수가 아니라 매수 금액 기준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바이든 수혜주라고 지목되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이든 수혜주라고 올려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온 종목들이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확실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니까 이 종목을 샀는지 아니면 이 종목들의 실적이 괜찮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로 바로 이런 종목들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도 하고 테마주를 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정말 외국인이 실적 발표 후에 정말 실적이 잘 나와서 사들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개선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야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란 증권가에서 예상한 컨센서스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그런 부분을 뜻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올해 실적 컨센서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월 초 대비, 즉 실적 시즌에 돌입하기 전 대비 상향 조정된 그런 기업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외국인이 실적 발표 후 매집한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서 실적을 보고 매집을 했다라고 볼 만한 종목들이에요. LNF부터 솔브레인까지 총 20개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더 있지만 20개로 끊었습니다. 자, 여기 1Q 영업이익이라고 나와 있죠. 금액은 실제 해당 기업들이 1분기에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지 수치로 나타낸 부분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다, 내지는 이만큼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상회를 했는지, 그 오른쪽에는 2022년 예상 영업이익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4월 초 대비 얼마나 상향 조정됐는지. 4월 초라고 한다면 실적 시즌에 돌입하기 바로 직전이죠. 즉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얼마나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됐는지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나와 있습니다. 해당 표는 이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순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주가, 52주 최고가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LNF, 후성, 특히 후성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라고 보기엔 애매하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해당 종목을 지난주에 두 번째로 많이 샀다. 그거는 확실히 해당 종목을 좋게 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많은데 이 중에서 좀 생소한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후성입니다. 후성은 냉매, 불화수소 화합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후성이 만드는 품목들이 반도체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2차 전지에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후성의 성장 포인트는 바로 2차 전지 소재입니다. 후성이 만드는 불화수소 화합물 중에서 6불화 인산 리튬이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4대 소재 중에 하나죠. 전해질,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 폴란드에도 생산 라인을 건립을 합니다. 양산 목표 시기는 2024년인데요. 여기 생산 캐파가 중국보다 큽니다. 중국이 현재 한 3,8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보다 큰 규모다. 즉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기차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 2차 전지 트렌드가 LNF나 에코프로 BM이나 기존의 2차 전지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좋죠. 많이 오르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종목들, 소외된 종목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업부, 특히나 이제 반도체죠. 그쪽이랑 좀 믹스가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멀티풀도 좀 낮게 받는, 자, 그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후성, 그 다음에 호스모 신소재, 자,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후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올해 실적 기준 한 PR이 20배 정도 된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로는 펜오션입니다. 여기는 해운주죠. 해운주인데 건화물선이 주력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이 주력이죠. 컨테이너선은 이 공산품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는 선이고요. 건화물선은 이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벌크선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펜오션의 투자 아이디어는 좀 간단해요. 최근에 이 중국이 경제 봉쇄, 도시 봉쇄를 많이 했는데 주말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상하이를 거의 해제했다, 봉쇄를 해제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즉 이렇게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원자재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건화물선 지표가 있습니다. BDI죠. 자, 이게 재차 반등할 것이다. 자, 그런 기대감이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 외에 실적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양호해요. 자, 작년에 영업이익 한 4천억대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7천억대로 증가할 전망으로 보이고요. 작년에 실적을 워낙 잘 냈기 때문에 현재 순현금 구조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탄탄하다. 하지만 시장에서 과연 이 실적을 보고 해운주를 매매를 할 것이냐? 자, 그 부분은 퀘스천 마크죠. 아무래도 이 경기를 상당히 많이 타는 그런 사이클 산업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자자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역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6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00% 증가를 했고요. 컨센서스 대비로는 거의 한 30%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 폴더블 폰 수혜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력 제품은 힌지류 메탈 플레이트예요. 폴더블 폰이 이게 접었다 폈다 하다 보니까 이 경첩 같은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힌지입니다. 대표적으로 KH바텍, 파이테크닉스 등이 이거를 만들고 있죠. 자,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 S22 같은 경우에는
GOS, 고스 논란으로 생각보다 수요가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면에 이 폴더블 폰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G 폴드4와 G 플립4 같은 경우에는 올해 1450만 대, SK증권은 한 1500만 대 정도 출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 대비 2배 이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밸류 체인 중에서 폴더블 폰 관련 기업들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파인테크닉스도 좋지만 다른 폴더블 폰 수혜주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는 오사트 기업이에요. OSAT, 이 반도체 후공정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메모리 부문보다는 비메모리 부문, 뭐 오디오 코덱이라든지 전력 반도체, 자, 이쪽에서 실적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사업 부문, 시스템 사업 부문을 강화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후공정 외주 업체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주목하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SFA 반도체가 원래는 후공정 대장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의 최고 협력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 부분은 현재 좀 부진하고 있는데 메모리 업황이 좀 턴한다, 뭐 D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턴하면서 출하량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업황 개선의 수혜도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외국인이 지난주에 과연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많았어요. 공교롭게도 이 바이든이 방한을 했을 때 부각받을 수 있는 주식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기업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에다가 사인을 했잖아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반도체 패권 강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밀고 있고 대대적인 제도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반도체 메이커도 좋지만은 이 소부장 기업들, 그 기업들을 좀 장기적으로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권 하에서는요. 그리고 특히나 이 외국인이 실적 발표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매집한 종목들, 앞서서 몇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량 거래량을 보시면 정말 실적 발표 이후부터 수급이 들어오는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확실히 좀 실적을 보고 접근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